우리는 지난 몇 년간 AI에게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요청해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 AI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일을 맡겨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비즈니스 리더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AI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 수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지?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맥킨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기업 10곳 중에 거의 8곳이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 답했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입률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만큼의 기업들이 AI 때문에 돈을 더 벌었다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다들 쓰기는 하는데 막상 뚜렷한 영향은 없는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저희는 이 이상한 상황, 이 간극을 생성형 AI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설이 왜 생길까요? 바로 기존에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 그냥 AI라는 도구 하나만 얹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판 자체를 바꾸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답은요, AI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어시스턴트에서 에이전트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던 AI와 앞으로의 AI, 그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AI,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는요, 시키는 일에만 반응하는 좀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반면에 에이전트는 목표를 딱 주면 자기가 알아서 계획 세우고 결정하고 일 전체를 실행해버리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AI 에이전트는 그냥 말만 잘하는 LLM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하면 회사 내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도 막 가져다 쓰고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AI 에이전트는 더 이상 그냥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일종의 디지털 인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디지털 인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큰 성과는요, 기존에 하던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거죠. 에이전트가 일하는 걸 기본값으로 두고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때 그때 진짜 가치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맥킨지에서 나온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콜센터에서 생성형 AI를 그냥 단순 어시스턴트로 쓴 거예요. 상담원이 고객 질문에 더 빨리 답을 찾게 도와주는 거죠. 그랬더니 생산성이 한 5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AI 에이전트한테 아예 문의 들어온 거 자동으로 분류해 같은 특정 업무를 맡겼더니 와, 생산성이 20%에서 40%까지 껑충 뛰는 겁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아예 버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에이전트 중심으로 다시 짰더니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까지 해버리게 만들었더니 문제 해결 시간이 무려 60에서 90%나 줄어든 겁니다.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리더들은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왜 그래야 하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리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딱 3가지 핵심 과제에만 집중하면 되는데요. 첫째,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하고요. 둘째, 이 일을 해낼 에이전트 스쿼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워크플로우 재설계부터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조직도에 나와 있는 직책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팀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페르소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팀의 모든 걸 알고 있어서 다들 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는 지식 허브 같은 사람, 또 조용히 앉아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조용한 실력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역할들을 찾아내서 그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줄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과제는요, 이 디지털 인력을 실제로 만들고 관리할 팀을 꾸리는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자동화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지 찾아내는 워크플로우 마이너라던가 인간 직원과 AI 에이전트가 한 팀처럼 일하도록 조율하는 인간 AI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새로운 역할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목표는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한 단계 위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은 AI 에이전트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그 AI 에이전트 팀을 감독하고 AI가 풀지 못하는 아주 예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일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 새로운 걸 만드는 창의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 같은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IT 부서는 AI 에이전트를 위한 HR 부서가 될 것이다. 이게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IT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비즈니스 리더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해주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 모든 변화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HR이 맡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성패는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죠.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이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변화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고 우리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인력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이끌 준비가 되셨습니까?